10월 23일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가는데요.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게 10월 마지막 강좌입니다. 10월 마지막 특강이고요. 이번 특강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 24년, 25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어떤 카테고리 위주로 봐야 되는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차트를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깊이 원리까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실제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책에 나오진 않고 진짜 실전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저희들 시황을 같이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들이 저희들도 무작정 계속 열어드리긴 힘드니까 이런 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진행하니까 꼭 많이 들어보시라 정도 얘기 드립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갑니다. 뉴스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폴리마켓 대선 배팅서 해리스와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근데 이 부분과 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박빙이다. 뭐 세대별로 뭐 젊은 세대는 해리스 쪽으로 좀 더 간다. 뭐 여러 얘기들 나오지만 결정적인 미국 대선의 특징은 선거인단을 누가 제일 많이 확보하느냐거든요.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했던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전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그 트럼프 트레이딩의 여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4.2% 돌파, 3개월 내 최고, 트럼프 트레이딩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금융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나 아니면 이제 이걸 세우는 거, 그리고 유동성에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고, 이제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조정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모습들을 약간 보이고는 있다. 근데 큰 틀은 상승으로 보고 있는 것 듯합니다. 그 다음에 보합권 증시 쪽에서는 지수별로 혼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 관련 변동성의 투자 부분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선거와 금리 불안감 휩싸인 분위기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F의 경고. 인플레이션보다는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성장에 부담 줄 것이다. 여기도 보면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 인플레이션에서 이제는 무무역 보복으로, 이거 얘기는 결국 트럼프 2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고도 같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은 증시 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돈 풀고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 얘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 자금들이 또 암호화폐 쪽으로도 이제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흐름들을 주시하는 차원에서 아까 해시키 거래소의 USDT도 살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 도미노 현상으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야 된다. 나토 가입과 파병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북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문제가 이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북한이 개입되면서 동북아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하고도 직접적인 연관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에서는 옵션 투자자들 누가 되든 11월 비트코인 11월 말에까지는 8만 달러 도달할 걸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 대선에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미 이제 재정 적자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부분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대출금리 연 30% 수준으로 급등. 강세장 신호다. 여기에 이제 비트파이넥스의 대출금리가 갑자기 급등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홍콩 베이스입니다. 홍콩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 거래소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USDT가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형 현물 트레이더들이 대규모로 포지션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30% 수준의 대출금리는 지난 3년, 2년 동안 강세장의 정확한 신호였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출금리가 30%잖아요. 그러면 강세장하고 연결되는 내용들로 왜 얘기하겠어요? 적어도 대출금리 이상은 벌어야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금리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강력하다. 강세장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상으로 체크되는 부분이에요. 가격이 등락을 보일 때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가지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집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데이터, 아주 드라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해서 살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엠머니에서도 알려드리는 차트 체크나 이런 거에서도 기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차트를 체크를 하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더 CEO 소통, 투명성 개선 노력 중이다. 여기 보면 개발도상국들은 USDT를 통해 미국 달러에 노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용명의 잠재적 미국 국채 수요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테더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구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국채 수요, 지금 국채가 매도가 되고 있죠. 시장에 국채가 계속 매도가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정책들이 조금 빨리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번스타인 스트라이프, 어제 스트라이프 기사 나왔습니다. 브릿지 인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는 결국 얘들도 미국채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 하원 의원 암호화폐 관련법 올해 중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오럼 에쿼티, 리플 네트워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 이런 부분들도 기사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요 네트워크에서 펀드를 출시한다는 얘기는 리플도 자산 토크나 시장에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라나의 TVL 예치자금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격적으로도 영향을 주죠. 이게 솔라나 베이스의 밈 토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는 언급을 드리긴 힘들지만 어쨌든 이 플랫폼으로서의 솔라나의 라금 예치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HBO 얼마 전에 했었던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의 배우 인물 지목하는 게 요 HBO 다큐멘터리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부작용이 나왔어요.
피터 토드가 지목이 됐는데 안전상 이유로 은신 중이라고 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을 엄청난 부자로 지목하는 것은 그 강도나 납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작용이. 자, 나카모토 사토시는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자, 요 정도까지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주까지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온 뒤에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던 모습들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 추가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주의 절반을 지나는 수요일에서부터 나오는지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행히 비트코인의 경우에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는 이제 단기 추세가 끊어지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여부, 67K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도 같이 이래 살피면서 추가 움직임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윤태영 강사님과 함께하는 톡톡 크립톡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윤태영 강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뵐게요.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